본 영상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팩맨 프로젝트를 해볼 건데요. 팩맨 게임은 유령을 피하는 게임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유령이 여기에 보이는 팩맨을 이 좌표계에서 한 칸씩 이동하면서 계속 쫓아오는 게임인데, 이 팩맨은 키보드에 상하, 좌우 방향키를 조절해서 이동을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방향키를 입력하면서 계속 한 칸씩 도망을 가게 할 거고요. 계속 유령이 쫓아와서 닿지 않을 때까지, 닿지 않도록 계속 도망가는 게임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훈련을 시킬 부분은 처음에는 우리가 게임을 해보겠지만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게임하는 방법을 학습해서 우리가 방향키를 누르지 않더라도 스스로 팩맨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 학습 모델을 훈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 인공지능 학습 모델 타입을 숫자 학습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식 방법이 숫자를 선택을 하면 변수를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4가지 변수를 추가를 하고 레이블은 팩맨이 어느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AI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좌, 우, 상, 하라는 4개의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데이터셋을 추가를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의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팩맨의 XY 좌표와 유령의 XY 좌표가 어디에 있을 때는 왼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학습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팩맨의 XY 좌표가 어디이고 유령의 XY 좌표가 어디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 것은 데이터셋을 만들기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번에는 훈련 데이터셋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게임을 하면서 자동으로 추가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머신러닝 포 키즈 사이트로 이동을 할게요. 먼저 로그인을 하고 프로젝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프로젝트의 이름은 팩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식 방법은 숫자를 선택할게요. 그럼 아래에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값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첫 번째 변수의 이름은 팩맨 X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유형은 숫자. 왜냐면 저희가 좌표 값을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숫자 유형을 선택하시고 여기 add another value 이 부분을 한 번 더 추가 클릭을 해서 두 번째 밸류는 팩맨 y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유형은 마찬가지로 숫자. 그럼 이제 팩맨의 xy 좌표를 변수를 하나 추가한 거고요. 이번에는 유령의 좌표도 필요해서 값 추가하는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시고 밸류의 이름은 고스트 x, 유형은 숫자 한 번 더 추가해서 네 번째 밸류는 고스트 y, 유형은 숫자. 이렇게 4개의 변수를 추가한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만들기.
그럼 우리가 생성한 팩맨 프로젝트가 보여질 거고요.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훈련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새로운 레이블 추가를 해서 분류해야 하는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4개의 레이블을 추가를 할게요.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업, 다운, 네, 이렇게 4개의 레이블을 추가한 다음에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레이블은 생성은 했지만 데이터셋을 추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을 하지 않고 바로 스크래치 만들기를 클릭해서 스크래치를 띄워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스크래치 3 선택. 네, 스크래치를 바로 실행을 하고요.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팩맨 프로젝트를 찾아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팩맨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이미 팩맨이 이동하는 코드라든지 고스트가 팩맨을 따라오는 코드들은 이미 구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무대의 배경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 부분에 4개의 변수를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변수가 이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이 레이블을 가지고 사용하는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를 각각 이 레이블을 입력을 해서 값을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는 레프트 레이블로 정하고 라이트 변수는 라이트 레이블로 정하고 업 변수는 업 레이블로 정하고 다운 변수는 다운 레이블로 정한 다음에 조금 아래에 보시면 팩맨 디시전 정의하기라는 블럭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팩맨이 위치해야 하는 그 부분을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지금 머신러닝에서 팩맨과 고스트의 좌표가 어떤 부분에 있을 때 다음에 팩맨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데이터셋을 추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재 팩맨의 XY 좌표, 고스트의 XY 좌표에 따라서 다음 위치가 어디로 돼야 하는지 이 정보를 데이터셋에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추가할 수 있는 이 블럭 add training data 이 블럭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추가했던 4개의 변수가 지금 현재 이 스크래치에서 추가해 주었던 고스트 XY, 팩맨 XY 이게 바로 고스트와 팩맨의 XY 좌표로 사용되고 있는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를 요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키게 해서 각각 추가를 먼저 할게요. 팩맨 X 부분에다가는 팩맨 X 변수를 추가하시고 팩맨 Y에는 팩맨 Y 변수 그리고 고스트 X에는 고스트 X 변수 고스트 Y에는 고스트 Y 변수 그리고 이때 그 레이블의 분류는 여기 변수 next 팩맨 move 이게 아마
left 또는 right, up, down 이 값을 저장해 두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일 경우에는 이 위치를 다음 팩맨 위치로 해야 한다 라는 이 데이터셋을 팩맨이 움직일 때마다 이 함수가 호출될 테니까 이 부분에서 머신러닝 데이터 훈련 데이터셋에 추가를 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바꾸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동하는 동안 데이터가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게임을 하면서 데이터를 여러 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게임을 할 때 여러 가지 방향키를 눌러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머신러닝 데이터가 많이 수집이 되고 훈련도 잘 되어집니다. 그럼 초록색 깃발을 클릭해서 게임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팩맨이 따라오니까 저는 위로 도망을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팩맨이 다가왔을 때는 네, 팩맨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키를 누르면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팩맨이 바짝 따라오고 있어서 금세 잡힐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방향키를 빠르게 눌러서 지금 방향키를 빠르게 누르더라도 빨리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코드에서 지금 몇 초 기다리기 블럭을 사용해서 게임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코드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천천히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팩맨의 유령에게 잡히지 않고 여러 번 도망 다니면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게임을 하고 팩맨에 잡히면 네, 게임이 종료가 되면서 지금 66번 제가 그러니까 고스트가 66번 만에 잡았다고 나오고요. 게임이 끝났다는 이런 말풍선이 뜨면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됩니다. 그럼 스크래치를 실행을 종료하고 이번엔 ML4Kids 사이트로 돌아가서 데이터가 얼마나 추가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훈련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게임을 하는 동안 방향키로 이동할 때마다 고스트의 위치와 팩맨의 위치에 따라서 다음 가야 할 방향이 레프트인지 오른쪽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이 경우에 대해 데이터가 다양하게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해서 모델을 생성하도록 할게요. 여기 학습 앤 평가를 클릭하시고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해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금방 모델 훈련이 끝나고 모델의 상태는 사용 가능한 상태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스크래치로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추가한 데이터로 모델 학습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방향키로 팩맨이 도망가도록 조절하지 않더라도 이 머신러닝 모델이 현재 팩맨과 고스트의 위치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다음 위치를 파악하고 스스로 도망갈 수 있도록 자동으로 게임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팩맨 디시전 정의하기 좀 전에 저희가 했었던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할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전에는 방향키로 팩맨이 다음에 이동해야 할 경우를 우리가 알려줬잖아요.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땐 팩맨은 다음에 위로 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변수 설정을 해서 알려준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방향키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코드들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코드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삭제를 할게요. 그럼 방향키를 눌러도 팩맨이 이동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방향키를 누를 때마다 현재 좌표와 그 다음 이동할 위치를 데이터셋에 추가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데이터셋이 완료되었고 모델도 훈련이 다 된 상태라서 더 이상 훈련할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블럭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next 팩맨 move라는 변수, 그러니까 다음 팩맨이 이동할 위치는 변수 중에 next 팩맨 move, 이 변수는 우리가 방향키로 정하는 게 아니라 팩맨 머신러닝에서 현재의 팩맨의 좌표와 유령의 좌표를 사용해서 다음 위치를 판단한 결과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블에서 이 변수 4개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서 현재 팩맨의 x, y 좌표와 고스트의 x, y 좌표를 사용해서 다음 위치를 판단한 결과, 그 위치로 팩맨이 자동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그 도망가는 속도와 유령이 쫓아오는 속도가 조금 느렸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1초 기다리기 이게 있어서 조금 속도가 늦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그 머신러닝 모델이 자동으로 게임을 할 거라서 이렇게 느리게 하지 않고도 게임을 잘 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1초 기다리기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코드는 원래 자리에 붙여놓고, 이제 초록색 깃발을 클릭해서 이번엔 제가 아니라 우리가 훈련한 머신러닝 모델이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초록색 깃발 클릭. 지금은 제가 방향키를 조절하거나 해서 팩맨을 제가 이동시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좀 전에 만든 모델이 팩맨이 도망갈 다음 위치를 잘 선정해서 지금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고스트가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팩맨이 잡히지 않고 잘 도망을 가고 있네요. 이렇게 모델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될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그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팩맨 템플릿을 사용하면 재미있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게임이 실행되고 있어서 팩맨이 지금 몇 회 정도 도망가고 있는 건지 한번 변수를 보이게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조금 축소한 다음에 지금 팩맨이 이동할 때마다 증가하는 변수가 여기 타이머 변수인데요. 이 타이머 변수가 화면에 보여지도록 여기 체크 상자를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팩맨이 160회 이상 도망가면서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저희가 손으로 해봤을 때는 한 66번 정도 도망가고, 아니, 한 66회 정도 도망을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00번 정도 팩맨이 도망가고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지금 잡히지 않고 계속 도망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셋을 우리가 직접 추가하지 않고도 게임 같은 경우에 게임을 하면서 데이터셋을 추가할 수 있는 숫자 타입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